자, 이번 주차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P타입 세미컨덕터, N타입 세미컨덕터를 서로 붙여서 PN정션 다이오드를 만들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빌트인 필드, 빌트인 포텐셜, 그리고 디플리션 위스, 디플리션 리전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과연 PN정션 다이오드의 스페이스 차지,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 디플리션 위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정기적 특성을 분석해 보는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제일 처음에 다뤘던 게 포화송 이퀘이션이었고, 이 포화송 이퀘이션을 가지고 서페이스 차지로부터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수 있고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PN 정션 다이오드가 어브럽트 정션, 즉 스텝 정션을 가지고 디플리션 어프로시메이션을 적용을 한 후에 내부의 스페이스 차지, 그리고 이거를 접근해서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 구하는 거를 식을 유도를 해봤고요. 최종적으로 디플리션 위스에 대한 식도 한번 구해봤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화송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선 슬라이드에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퀴빌리엄 컨디션 상태에서 PN 정션 다이오드의 정전기적 특성, 즉 엘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을 분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포화송 이퀘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이 포화송 이퀘이션을 활용하면 PN 정션 다이오드에서 차지 덴시티, 그리고 차지 덴시티로부터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포텐셜에 관한 분포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화송 이퀘이션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에 가우스로라고 되어 있죠. 가우스로 3디멘전 가우스로를 얘기를 하자면 델 D가 차지 덴시티죠. 이때 D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여기서 입실론 제로는 진공 상태의 유전율이 되겠고 입실론 S는 실리콘의 상대 유전율이 되죠. 그래서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 값을 가지고 입실론 S는 11.7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3차원 공간에 어떤 부피를 가지는 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여기 D는 지금 플럭스 오버 피지컬 퀀티티라고 되어 있죠. 어떤 플럭스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다 합치면 차지 덴시티가 된다는 게 델 D는 로우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D를 이제 플럭스를 일렉트릭 필드로 바꿔주면 여기에 있는 식에서 넘겨주면 되죠. 이실론 제로랑 이실론 S를. 그렇게 되면 델 E는 이실론 제로, 이실론 S분의 차지 덴시티가 되는 거죠. 여기 로우 값은 원래 우리가 예전에 레지스티비티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차지 덴시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1D로 바꿔주면 dxd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입실론 S분의 차지 덴시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포화송 이퀘이션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 가우스로에 의한 요 식이, 그러니까 dx분의 d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로우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어떤 박스 형태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들어가는 게 EX이고 나오는 게 EX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면 요 나가는 플럭스죠. 이실론 S 곱하기 이실론 제로 곱하기 이실론 S 그리고 이 X 플러스 델타 X죠. 요 위치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에다가 면적 A를 곱하면 전체 요 면으로 빠져나가는 차지 플럭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를 빼주면 결국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차지 덴시티가 구해지는 거고 델타 X는 요 거리고 A는 면적이 되니까 요 볼륨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차지 덴시티를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실론 제로 곱하기 이실론 S2가 플럭스를 의미하는 거니까 요 플럭스 곱하기 면적이 전체 나오는 총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식을 바탕으로 넘겨줘서 정리를 하면 델타 X분의 2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고 요게 이실론 제로 이실론 S 분의 로우랑 같다는 게 됩니다.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서 굉장히 작은 변화 폭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요게 dx, dex로 바뀌는 거고 이게 입실론 제로, 입실론 s분의 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부터 포화성 이퀘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PN 다이오드 세마이컨덕터에서 전체 차지 덴시티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홀의 농도 빼기 전자의 농도 더하기 도너 이온의 농도 빼기 어셉터 이온의 농도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뒤에서 이 수식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퀴리bri엄 상태의 PN 정션 다이오드의 차지 덴시티,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유도한 포화성 이퀘이션을 활용을 해서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의 PN 정션 다이오드의 차지 덴시티와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요거를 좀 간단하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가정을 하는 게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은 쉽게 말해서 디플리션 리전, 그러니까 공핍 영역에서 전자와 홀의 농도가 거의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P타입 세마이컨덕터와 N타입 세마이컨덕터를 붙였을 때 어떠한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정션 근처에 디플리션 영역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는 전자와 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억셉터 이온 그리고 플러스 차지를 띠는 도너 이온만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디플리션 영역 외의 영역에는 차지 덴시티 합이 0이 된다는 게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P타입 영역 같은 경우는 억셉터 아이온,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억셉터 아이온이 존재하고 거기에 더해서 홀이 페어로 붙어 있죠. 대신 이 홀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전체 영역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억셉터 아이온과 플러스 차지를 띠는 홀이 서로 개수가 같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 이 오른쪽에 뉴트럴 리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둘 다 뉴트럴 리전이라고 합니다. 이쪽 영역을. 이 영역에는 N타입은 플러스 차지의 도너 아이온들이 존재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지 덴시티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죠. P타입 영역에서 0부터 이렇게 정션 부분이 X0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P타입의 마이너스 XP0 공핍 영역의 끝부분 영역입니다.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의 차지 덴시티는
당연히 억셉터 이온만 존재하기 때문에 억셉터 이온 곱하기 일렉트리컬 차지가 되는 거고, 여기에 억셉터 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니까 마이너스를 붙고, 이쪽 N타입 영역에는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ND 도너 아이온이 되겠죠. 도너 아이온 플러스니까 이 ND라고 되는 거고, 결국에 이게 차지 요 바깥 영역에는 디플리션 바깥 영역에는 차지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요 디플리션 영역 내에만 차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대신 디플리션 영역의 P타입 영역에는 마이너스 차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N타입 영역 디플리션 영역에는 플러스 차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림이 좀 맞지 않는데 실제로 요 XP0가 요거랑 일치가 돼야 되고 XN0가 요거랑 일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지 뉴트럴리티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요 면적과 요 면적이 똑같아야 됩니다. 면적 사이즈가 즉 차지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봤을 때 ND, N타입 도핑 영역의 농도가 높고 P타입 영역의 도핑 농도는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타입 영역에서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N타입 영역에서 더 좁은 영역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적은 반드시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는 디플리션 위스, 나중에 뭐 얘기를 또 하겠지만 디플리션 위스를 비교해 봤을 때 B타입 영역이 훨씬 큰 걸 알 수 있죠. 이 의미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농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의 총 차지량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영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쪽 영역이 좁고 이쪽 영역이 넓다는 의미는 이쪽에 있는 차지 농도라고 해야 되나요? 억셉터 아이온의 농도가 더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넓어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농도가 어느 쪽이 더 높냐에 따라서 이 크기 값과 요 폭값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포화성 이케이션을 활용하면 차지 덴시티를 적분을 해주는 거죠. 시계 대입에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일렉트릭 필드가 개선이 되죠. 그래서 각각 이런 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일렉트릭 필드 값이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정션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x가 0인 부분에서 맥시멈 필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x에 0을 대입해주면 그때를 맥시멈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고 그 값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을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다 날려보면 최종적으로 NA XP0랑 ND XN0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추후에 이런 수식을 다른 수식 유도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죠. 일렉트릭 필드를 구한 후에 우리가 또 포화성 이케이션을 통해서 적분 후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면 포텐셜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P타입 디플리션 영역과 N타입 디플리션 영역의 포텐셜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요 밑에 거를 유도하는 걸 아마 숙제로 내줬던 것 같은데, 요거는 다들 계산을 유도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알아봐야 될 게 상대적으로 P타입 쪽의 포텐셜이 N타입 쪽 포텐셜보다 더 낮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디플리션 영역 쪽에 존재하는 차지가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상대적으로 N타입 영역이 포텐셜이 더 높은 거고, 이 차이는 반드시 차이라고 해야 되나요? 포텐셜의 변화는 이 디플리션 영역 내에서만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디플리션 영역 밖에서는 항상 일정한 상수 값을 가진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는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내부 포텐셜이 자동으로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수식에서 x는 0, 즉 연속성을 가져야 되니까 이쪽에 0을 대입한 값과 이쪽에 0을 대입한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아까 앞에서 제가 naxp0랑 ndx0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수식을 이용해서 여기 대입해 준 다음에 풀어보면 각각 xp0 그러니까 p타입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 그리고 n타입 영역의 디플리션 위스를 구할 수 있게 되고 요 합을 통해서 전체 pn정션 다이오드의 디플리션 위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플리션 위스는 각각 도핑 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포텐셜에도 빌트인 포텐셜에도 영향을 받죠. 근데 빌트인 포텐셜도 궁극적으로는 도핑 농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NA와 ND 중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값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디플리션 위스는 도핑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차이가 많이 나야 되겠죠.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도핑 농도가 낮은 영역의 넓이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텐셜을 뒤집어주면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죠.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 포텐셜을 X축 기준으로 이렇게 뒤집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포텐셜이 아니고 헷갈리네요. 에너지 밴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PN정션 다이오드의 일렉트로스태틱 캐릭터리스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포화송 이케이션을 이용해서 각각 차지 덴시티와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포텐셜을 수식을 유도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값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소자의 동작이나 피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한 값을 꼭 알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일렉트릭 필드와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일렉트릭 필드와 포텐셜과 차지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기만 해도 소자의 특성을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의 수식을 유도하는 방법들을 다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시작해서 각각 포텐셜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차지 덴시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그려서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것만 알아도 소자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수식을 어렵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했었죠. 간단하게 P타입 세미컨덕터와 N타입 세미컨덕터가 있을 때 에너지 밴드가 각각 이렇게 그려지죠. P타입 같은 경우는 페르미 레벨이 밸런스 밴드와 가깝게 위치하고 N타입 경우는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페르미 레벨은 컨스탄시 해야 된다고 했죠. 일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맞춰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쪽 B타입을 고정을 시켜주고 요 페르미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N타입 영역을 쭉 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내려가니까 에너지 밴드가 이런 식으로 휘어지겠죠. 그리고 페르미 레벨은 이렇게 맞춰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에너지 밴드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에너지 밴드를 뒤집어주면 X축 방을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포텐셜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덕션 밴드 에너지 밴드를
X축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바로 포텐셜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유도했던 뭐 수식이 나타나 있는데 식으로 나타내자면 포텐셜은 마이너스 일렉트리컬 차지분의 1 곱하기 EC-2 레퍼런스죠. 뭐 레퍼런스 값은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컨덕션 밴드를 X축 기준으로 뒤집어주고 P타입 영역을 제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P타입 영역에서는 공핀 영역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억셉터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포텐셜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쪽을 0이라고 하고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N타입의 디플리션 영역의 포텐셜 값은 빌트인 포텐셜 값이 되는 거죠. 이퀴리bri엄 컨디션 상태에서. 그래서 포텐셜 변화는 아까도 말했듯이 디플리션 영역 내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미분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이면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죠. 즉 기울기에 마이너스 보호를 붙입니다. 기울기를 보시면 점점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으니까 여기 0으로 시작해서 점점점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션에서 맥시멈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 요 정션 부분에서 반대로 점점 기울기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값도 감소하는 쪽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일렉트릭 필드를 미분을 하면 차지 덴시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대신 차지 덴시티 나누기 이실론 제로, 이실론 S 값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요 기울기, 미분하는 거니까 지금 기울기가 일정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쪽 영역에는 플러스의 기울기를 가지니까 이렇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차지 덴시티를 구하기 위해서는 입실론 S, 입실론 제로를 뭐 곱해준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우리가 이 값을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에너지 밴드만 그릴 줄 안다면 포텐셜과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차지 덴시티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거를 그릴 줄 알아야 우리가 소자 내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포화송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식을 유도해서 분석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소자 분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냥 정확한 값을 알지 않아도 대충 물리적으로 이런 현상이 내부에서 일어난다라고 분석을 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 밴드를 그리고 이거로부터 포텐셜과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차지 덴시티를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포화송 이퀘이션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요.